네, 안녕하세요. 이파란입니다. 왜 갑자기 브이로그가 아닌 이렇게 유튜버 같은 촬영을 하게 됐냐면 곧 25년이 끝나는 만큼 연말정산으로 책 영상을 하나 뽑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25년도에 책을 리뷰하는 자리인 만큼 책을 9권 가져와 봤고요. 9권 다 25년도에 제일 핫했던 책들을 가져와 봤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올해 유독 유명한 작가님들이 책을 내주셨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또 유독 독서붐이 온 것 같아요. 드디어. 그래서 굉장히 즐거운 한 해였습니다. 본격적으로 리뷰에 앞서 염두에 두어야 할 점이 4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2025년에 출간된 작품만 모아서 리뷰했습니다. 두 번째, 젊은 작가상 수상작품집, 이상문학상 수상작품집 등과 같은 수상작품 모음집은 제외했습니다. 세 번째, 리커버리판 개정판은 제외했습니다. 네 번째, 해외 책의 경우에는 한국 출판 날짜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네, 그러면 바로 스포 없는 책 리뷰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작품은 구병모 작가님의 절창입니다. 이 작품은 할 말이 진짜 많긴 한데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냥 읽으세요. 선택권 없으니까 그냥 읽으세요. 그냥. 전반적인 스토리는 40대 여성이 독서교사로 저택에 들어가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거기서 아가씨와 보스를 만나게 되면서 벌어지는 스토리를 다루는데 구병모 작가님이 말아주는 아가씨와 보스의 이야기? 이거는 맛이 없을래요? 없을 수가? 없죠. 중심 서사는 아가씨와 보스의 내용인데 이제 좋은 작품이 의뢰 그렇듯이 절창도 간단하게 정리할 수가 없어요. 사이드 스토리로 책에 관한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구병모 작가님의 문학에 대한 절절한 애정을 느낄 수 있는 책을 향한 연서들이 나옵니다. 그 모든 문장들이 제 심장에 덜컥 다가와 버렸던, 네. 구병모 작가님의 문체에 대한 호불호가 존재하더라고요. 불호이신 분들은 굉장히 싫어하실 만한 작품이에요. 구병모 작가님 감성의 정수고요. 유독 다른 책들보다 더 묘사가 많은 책인 것 같아요. 읽고 나서 내 세상이 붕괴되길 원하시는 분들이 읽으면 좋을 것 같은 책입니다. 저도 실제로 진짜 읽으면서 제발이라는 감정 밖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문장에 정말 다 밑줄을 치고 싶었던 책이었어요. 이 책에 반전 요소가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읽으실 거면 리뷰 더 찾아보지 마시고 바로 읽으시길 바랍니다. 2025년에 나왔던 책 중에 제일 재밌게 읽었던 책, 제일 좋았던 책입니다. 두 번째 작품은 성혜나 작가님의 혼모노입니다. 이 책은 올해의 베스트셀러를 넘어서 스테디셀러라고 할 수 있는 작품이죠. 사실 전 읽고 나서 그 정도인가? 하고 의문이 들었어요. 재미가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재미있고 엄청 흥미로운데 요새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요소들이 많은 느낌이라고 해야 할까요?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느꼈냐면 일단 속도감이 장난 아니에요. 단편이고 읽기 엄청 편하다. 책이 엄청 젊고 통통 튀어요. 읽기 쉬워서 책 많이 안 읽어보신 분들이 입문작으로 읽기 좋은 책입니다. 근데 내용이 쉽다는 건 또 아니거든요. 생각할 만한 주제도 많이 던지는 느낌? 호흡이 짧고 장면 전환이 빨라서 영상을 보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는데 젊다고 했잖아요, 책 자체가. 아무래도 세련된 느낌이다 보니까 영화보다는 넷플릭스라는 단어와 정말 잘 어울리는 책이다. 넷플릭스 같은 책이다. 홍보문고에 넷플릭스라는 단어가 들어갔는데 그 말이 적절했다. 가볍게 읽기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작품은 세시 작가님의 김키지방의 어느 장소에 대하여입니다. 호러소설은 잘 안 읽는 편이긴 한데 이 작품은 호러소설이라기보다는 미스터리 소설에 가까워서 좋았어요. 무섭다기보다는 좀 오싹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기사에, 인터뷰에, 인터넷 글에 그런 것들로 작품이 진행이 이루어졌고 진행이 되는데요. 이게 모큐멘터리 형식이라고 한다네요. 그래서 실제 있는 사건을 다루는 건가? 하고 읽으면서 의문이 들었어요, 처음에. 이 소설이 긴키 지방에 있는 괴담을 다루고 있는데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괴담들이 점점 하나의 괴담으로 이어져요. 그래서 읽으면 읽을수록 이제 전체적인 그림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읽으면 읽을수록 와, 소름 끼친다. 소름이 너무 끼친다. 이 감정이 점점점 크게 들었던 것 같고요. 이 작품은 이북보다는 종이책으로 읽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비록 저는 이북으로 읽긴 했지만요.
책에 사파도 나오고 마지막에는 자료집 같은 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북으로 느낄 수 없는 더 현실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현실감? 사실적인 공포를 더 주는 것 같아서 네, 이건 무조건 종이책으로 읽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호러소설 많이 하나? 엄청난 공포를 느끼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렇게까지 무섭진 않았어요. 적당한 고싹함을 느끼고 싶으신 분들이나 이제 방과 후 괴담부 같은 미스터리 괴담 이야기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 작품은 엔솔러지예요. 토막난 우주를 안고서입니다. 이 책은 한국과학문학상 10주년 기념으로 제작된 엔솔러지인데요. 김추엽 작가님, 천설란 작가님, 김혜윤 작가님, 청혜 작가님, 조서월 작가님이 참여하셨습니다. 죽음 너머라는 다 같은 주제로 글을 쓰셨는데 같은 주제인데도 글이 이렇게까지 다양한 게 정말 재미있더라고요. 역시 엔솔러지는 이런 맛으로 읽는 것 같다는 생각이 확신이 다시 한번 들었고요. 엔솔러지 취지 자체가 한국과학문학상 10주년 기념인 만큼 SF 단편들만 모아져 있어서 SF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읽기 힘들 것 같은데 감히 말씀드리지만 SF 안 좋아하셔도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각광받는 SF 작가들의 단편을 한 번에 볼 수 있는 기회는 널려 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단편이라서 비교적 부담감도 덜할 거라서 다양한 한국 SF의 맛을 찍먹할 수 있는 기회다. 어느 하나 빼놓을 것 없이 완성도가 높아요. 그래서 진짜 이 기회는 안 놓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섯 번째 작품은 김혜란 작가님의 안녕이라 그랬어입니다. 8년 만에 돌아온 김혜란 작가님의 단편집입니다. 김혜란 작가님의 글을 읽을 때마다 너무 내 얘기 같아서 항상 찔리는 구석이 있었는데 이 단편집은 그런 불편함을 느끼면서 읽을 수 있는 수작이에요. 어디다 말도 못하는 그런 추하고 사사로운 감정들을 꼬집어서 글로 옮겨주셨는데 모든 단편이 다 걸을 작품이 없어요. 그리고 김혜란 작가님의 작품을 읽으면서 내 속 얘기를 여실히 옮겨져 본 것 같다고 했잖아요. 이번 작품은 그런 감정을 더 크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아주 잠깐 스쳐가는 그런 불쾌감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게 가시적이게 쓰신 게 정말 그것만으로도 대단한데 이제 엄청 섬세하게 묘사가 됐다. 그게 진짜 정말 대단해서 명실상부한 한국 거장이구나 역시 하고 감탄하면서 읽었던 것 같습니다. 말을 더할 필요도 없네요. 이 작품도 단편집이라 비교적 부담감이 없을 테니까 내용까지 부담이 없는 건 아닙니다만 아무튼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여섯 번째 작품은 김서혜 작가님의 여름은 고작 계절입니다. 이 작품은 SNS에서 엄청 바이럴 돼서 꼭 읽어봐야지 했던 소설인데 약간 표지와는 다르게 약간 상상도 못한 내용을 담고 있었어요. 줄거리를 아주 간단하게 요약하자면은 2000년대 초반에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며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 간 한인 가족의 얘기인데 사실 한인 가족의 얘기라기보다는 그 한인 가족의 딸 제니의 미국 적응기, 제니의 성장기, 제니의 우정기라고 해야 될까요? 한나라는 한인 이민자와 제니의 관계가 주된 서사입니다. 저는 재밌게 읽긴 했는데 읽는데 조금 힘들었던 게 제니 마음이 너무 적나라하게 표현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내가 여기까지 봐도 되는 건가? 내 어린 시절의 미성숙한 마음으로부터 비롯된 일기장을 읽는 기분이어서 읽는 게 너무 부끄러웠어요. 그리고 살짝 막장 요소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 요소가 있어서 사실 처음부터 앵이 싶긴 했어요. 처음부터 어라 싶었던 게 제니가 한나를 죽도록 때렸다고 서술이 되면서 시작이 되는 작품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마지막 가서는 어? 라는 생각밖에 들지가 않아서 조금 당황스러웠다. 그리고 또 이 작품 자체가 약간 이야기를 나열하는 느낌으로 서술이 돼요. 이게 단편 소설에서는 크게 신경이 안 쓰였거든요. 근데 이런 나열하는 서술 방식이 장편으로 가니까 좀 거슬리더라고요. 백소린 작가님의 여름의 빌라처럼 이야기를 나열하는 느낌으로 진행이 되니까 여름의 빌라 불호여셨던 분들은 안 읽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읽다 보면 얼굴이 화끈거릴 정도로 솔직한 제니의 섬세한 내면을 보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제니가 한나를 왜 때렸는지, 그리고 이 막장 요소가 도대체 무엇인지 궁금하신 분들에게는 추천드립니다. 7번째 작품은 조혜은 작가님의 치즈 이야기입니다. 표지가 정말 귀엽죠? 근데 표지와는 달리 내용은 귀엽지 않습니다. 정말 자극적인 단편들이 꽉꽉 모인 단편집이에요. 사실 조혜은 작가님의 작품을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요. 이 작품도 그랬습니다. 읽는 맛은 있었거든요. 근데 궁극적으로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는 잘 모르겠다는 감상이 들었어요. 불쾌함을 위한 불쾌한 글 같다고도 느껴졌거든요. 그냥 조혜은 작가님하고 제가 결이 안 맞아서 그런 건지 모르겠어서 이걸 추천하기도 애매하고 안 하기도 애매해서 다른 리뷰 한번 더 찾아보시고 읽을지 말지 거의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8번째 작품은 김초엽 작가님의 양면의 조개 껍데기입니다. 이 작품도 단편집인데요. 앞서 소개된 토막난 우주를 안고서의 비구름을 따라서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다 읽자마자 와, 김초엽 작가님 영업할 때 되게 좋겠다 싶었습니다. 김초엽 작가님의 또 다른 단편집이자 대표작인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있다면은 김초엽 작가님의 작품 중 가장 만만하게 읽기 쉬운 입문작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비속만 읽고 바로 김초엽 작가님의 장편 소설을 읽기에는 약간 난이도가 있을 수 있겠다 싶었거든요. 근데 장편보다는 부담이 없지만 우비속보다는 더 딥하게 작가님의 세계를 경험하기 좋은 단편집인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읽으면서 조금 신났습니다. 그리고 주관적인 생각이지만 현재 장편 소설을 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게 가장 적절하게 쓰시는 분은 김초엽 작가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번 단편집도 그렇다고 생각돼서 김초엽 작가님 단편집 좀 읽어봤는데 장편은 부담스러워서 읽지 않으셨던 분들, 정통 SF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강추드립니다. 그런데 김초엽 작가님 글을 안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비추천드려요. 당연한 말씀이지만. 김초엽 작가님의 색이 가장 진하게 드러난 단편이라고 생각해요. 또 김초엽 작가님 글 많이 안 읽어보신 분들한테도 비추드립니다. 각 단편의 내용이 다 약간 난이도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김초엽 작가님의 다른 단편을 읽고 트라이 하시는 거 추천드려요. 마지막 작품은 천설란 작가님의 아무도 오지 않는 곳에서입니다. 이 작품도 토막난 우주를 안고서의 우리를 아십니까?가 수록되어 있어요. 이 작품은 연작소설인데요. 좀비물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천설란 작가님의 글은 사이언스보다는 판타지적인 면모가 더 두드러진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글도 천설란 작가님께서 얼마나 좀비를 아끼시는지, 얼마나 판타지를 좋아하시는지, 얼마나 사랑을 사랑하시는지 눈에 보여서 애틋했어요. 개인적으로 사이언스 판타지 장르에서 인간 냄새가 느껴질 때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천설란 작가님의 작품들 대부분이 그래서 애달파하면서 읽는 편이고요. 이번 작품도 그랬습니다. 이번 작품도 인간 냄새가 아주 찐하게 느껴져서 정말 좋았어요. 포스트 아포칼립스 같은 세계관이라 기존 좀비물과는 양상이 다르다고 느껴졌고요. 공포나 호러 아니면 서바이벌의 긴장, 그런 스릴감을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비추천드립니다. 따뜻한 좀비물이에요. 이게 말이 되나 싶긴 한데 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따뜻한 좀비물을 겪어보고 싶다. 그리고 인간을 사랑하고 싶다. 천설란 작가님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그런 분들은 무리 없이 재밌게 읽을 것 같아요. 제가 준비한 올해의 책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실 초반에 책을 15권 정도 생각했었는데 그러면은 영상이 너무 길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추려보았습니다. 준비했는데 영상에 못 담은 책들 궁금하시면 말씀해주세요. 다른 영상에 다뤄보겠습니다. 또 영상에 나오긴 했는데 너무 짧아서 아쉽다. 같이 더 얘기하고 싶다. 하면 이것도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실 저도 너무 짧게만 말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나의 친구들 읽고 싶은데 못 읽고 있는 책이나 감상 남겨줬으면 하는 책 있으면 알려줘. 나 이제 종강해서 시간 많다. 아무쪼록 2025년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다들 건강 조심하시고 남은 12월도 행복하고 따뜻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행복하자. 안녕!